아니 자꾸 대형 베이커리 절세 되냐고 오히려 이거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제도인지 알긴 하시고 하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두꺼비 세무사입니다.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무료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. 오늘 주제는 사실 처음에 이거 나오자마자 뭐 이게 말이 되나 하고 이제 무시했었던 주제예요. 계속 주기적으로 여쭤보셔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 옵니다. 거기다 댓글들 보니까 부자들 탈세 제도다 뭐다 뭐 이러게 하는데 제가 이거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막상 실천하는 분들 없어요.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그러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. 사실 이거 어떤 댓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세금 절세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썼는데,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사업장 면적이 100평 이상인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전국에서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? 그럼 이걸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. 우후죽순으로 생겨가지고 이걸로 절세를, 말 그대로 탈세를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건데 해봤자 109개랍니다. 109개.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또 말씀드릴게요. 그 중에 한 개를 제가 사업체 관리를 해주는 곳도 있어요. 근데 이게 결국으로 부동산, 이 법인으로 부동산 좀 널찍하게 사가지고 베이커리업 해서 사업을 뭐 계속해서 가업 상속이나 가업 증여를 한다. 그러면 세금을 뭐 엄청나게 뺀다. 말 그대로 이제 공제 액수가 크니까 막 200억씩 공제가 되니까 이런 구조라고 하는 건데, 이거 기사에서 대부분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 잘 안 써놓으세요. 그래서 사후관리 요건이 엄청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구조입니다.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구조죠. 우선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증여공제가 뭐냐, 그걸로 이제 말 그대로 이 부모님이 베이커리 카페 운영하다가 자녀한테 이거 넘겨주면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, 이 말이에요.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. 근데 가업상속공제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이제 피상속인입니다. 이 피상속인이 적어도 10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돼요. 가업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. 10년 이상을 베이커리를 우선 운영을 해야 돼요. 아버지한테 물려받는다. 아버지가, 아니면 그 아버지가 속하는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그 법인이 10년 이상을 운영을 해야 돼요. 그리고 그 돌아가시거나 증여를 받고 나서 자녀가 기본적으로 추가로 5년을 더 운영해야 돼요. 그러니까 15년간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운영이 돼야 되고 유지가 돼야 돼요. 5년 동안에 휴업이나 폐업한다? 그럼 어떻게 되냐? 공제받은 거 전부 다 추징받고 거의 다 가산세 한 번에 때려버립니다. 그럼 가산세가 몇십억 나올 수도 있어요.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증여를 그럼 1년에 몇 건이나 하냐? 가업상속공제는 1년에 100건 정도 내고요. 가업증여공제 그나마 많이 늘어서 1년에 한 400건 정도 해요. 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이 요건을 맞추는 게 단순히 5년간 영업만 그러면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, 그럼 엄청나게 이게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, 이 사후관리 요건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수많은 요건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, 근로자를 그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돼요. 근로자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. 절대 근로자의 수를 줄이면 안 돼요. 왜냐? 근로자 수를 적정 수치보다 줄이잖아요. 가업상속이랑 가업증여 요건 위배했어. 어떻게 돼? 세금 추징할 거야.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야. 지금처럼 이 자동화되는 사회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가 직전 2년 동안의 수 평균보다 90%로 떨어지면 전액 추징에 가산세가 붙습니다. 이거 말이 안 돼요. 사실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증여공제를 왜 안 하냐면,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은요, 이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증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근로자 급여를 버티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라는 고민이 더 많아요. 저에게 지금 최근에 들어온 이슈도 그거예요. 그 오너분 가업상속공제랑 가업증여공제 다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는데 왜 못하죠? 지금 근로자를 유지할 수 없어. 이정훈 세무사. 그 근로자 뽑아버리면 이게 인건비가 녹아가기 때문에 내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, 그러면 제품 경쟁력이 없어. 그래서 지금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고, 지금 근로자분이 그분이 한 20분 되시거든요. 지금 그 20명을 2명으로 줄일 계획이야. 그러면 이거 못 하시네요. 근로자 조건 위배하니까. 알고 있어.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못해 나는.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죽으면 세금 왕창 낼 거야. 왜냐?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세금은 후차적인 얘기고요. 전자적으로 우선 사업이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사업이 운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. 그거 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내보낼 수밖에 없고 자동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, 그 요건 자체가 근로자를 유지하라고 하니까 그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. 언감생심입니다. 실제 예시로 코로나 창궐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. 자, 대형 베이커리를 그러면 10년간 운영을 하다가 넘겨받았어요. 자, 근데 코로나 터졌어요. 베이커리에 사람이 아무도 안 옵니다. 예를 들어서 5인 이상 사업장, 그때 코로나 기억나십니까? 5명 이상 모이면 안 돼, 4명 이상 모이면 안 돼, 막 그런 요건들이 있었잖아요. 그리고 사람들이 막 테이블 떨어져서 앉고 막 그랬잖아. 10시까지 밖에 영업 못 해. 코로나 창궐을 하니까.
그러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사람이 올까요? 사람이 안 오겠죠. 그럼 근로자를 어떻게 하죠? 근로자를 잘라야죠. 그럼 근로자 잘랐어. 욕구 위배했어. 그럼 세금 어떻게 돼? 가압상속공제, 가압증여보공제 받았던 거 전부 다 추징. 이런 전염병이 다시 돌지 어떻게 합니까? 이런 걸 예측도 못하면 이 말 그대로 기업 파산하게 되는데 이런 걸 유지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제도가 공제가 큰 만큼 엄청난 사후관리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고 진행을 한다? 사실은 저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런 기사들 보고 가끔 문의 전화가 오시는데 이런 얘기 말씀을 좀 드리면 화들짝 놀라시고 이제 생각을 접으시는데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. 주변에 그러면 10년 이상 운영된 대형 베이커리가 있으십니까?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가압상속이나 가압증여로 넘겨받아서 엄청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인 케이스가 있습니까? 거의 제 생각에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. 어쨌든 새로운 트렌드 대형 베이커리가 이제 도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보신 것 같은데 세무사로서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관점이겠죠. 법인으로 그 부동산 말 그대로 이제 주변에 이제 교외에 좀 떨어져 있잖아요. 그 지역에 이제 부동산을 사서 내가 거기를 디벨롭을 시켜서 밸류를 올린 다음에 이걸 엑시트하는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대형 베이커리는 아주 적합할 수 있겠죠. 사업체를 운영해서 내가 운영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적정 가액을 주고 파는 거죠. 부동산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개발한 비용이랑 그 다음에 처음에 토지 매수 비용 이것에 얹어서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거.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사업의 이제 형태니까 권할만 하지만 가압의 상속가 증여로 연결시키는 것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오늘도 좀 문의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어요.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